중심 부부 모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부부 치료 모델의 뒷부분인데요. 해결 중심 언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결 중심 언어라는 것은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 중심의 언어가 아닌 해결 중심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해결 중심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회 구성주의 관점의 이론들은 언어에 대해서, 개인의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자기의 세계관이 되고, 언어가 관계의 어떤 치유 언어가 되고, 언어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치료에서도 지금 그 해결 중심의 언어, 해결의 언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인간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문제의 언어를 해결의 언어로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적 관점은 내담자의 관점을 유용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미래 언어를 사용하고 예외를 발견케 하고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위해서 과제를 부과하는 이런 측면을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문제 언어가 있고 해결 언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몇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문제 언어는 당신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해결 못해, 뭐 이런 아주 언어를 사용하죠. 절대 안 돼. 그러나 해결 언어로 이걸 바꾼다면 절대로라는 말보다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언제나 당신은 언제나 그래. 언제나 지각해. 언제나 당신은 구중만 해. 비난만 해. 항상 비난해. 이런 거는 문제 언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이렇게 긍정의 언어, 해결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로 언어를 바꿔주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고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 언어 관점에서는 치료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치료보다는 촉진한다, 성장한다 그런 용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병리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보다는 미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감소시키다 보다는 증가시킨다. 갈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더 귀하게 본다. 이렇게 이거는 몇 가지 예입니다만은 해결 중심 치료에 있어서 언어는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상처를 주고 언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넓혀줄 수가 있고 언어를 통하여 희망을 심고 치유의 언어가 있고 회복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보면 언어에 대한 것들이 잠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언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담은 노를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런 말씀을 위시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 인간의 언어가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고 야고보서 같은 데는 인간의 한 입술로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죠. 혀가 불의 세계다,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면 자존감이 많이 상하고 낮아지고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해결의 언어,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해결 중심 치료
있어서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히 보면 치료자가 내담자와 합류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먼저 갖는다. 그 다음에 치료자는 특회기에 목적 지향의 질문을 던진다. 문제 지향의 질문이 아닌 해결 지향, 목적 지향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오신, 상담실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목적 지향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또 예외를 찾고, 예외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될 때가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그걸 찾는 거죠. 내담자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발견하고 자원과 강점을 통해서 내담자의 변화, 부부간의 변화를 추구한다. 희망과 동기를 계속해서 정진시켜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반영팀과 함께 상의하고 해결중심 치료는 부부 내담자와 상담하는 상담자가 있고 또 바깥에서 그것을 이제 일반경을 통하여 지켜보는 반영팀이 있어서 함께 중간에 시간을 가지고 상의해서 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방안을 부차적으로 더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휴식 후에 치료자는 내담자 부부에게 긍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또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해결 중심 치료는 단기 치료 10회에서 15회 이하 단기 치료이면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변화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담자 자신이 전문가다,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가장 자기 문제는 잘 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돕는 그런 상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치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모델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6개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각 모델들의 특성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구조적 모델, 살바도르 미누친이 개발했던 구조적 모델이 있고, 전략적 모델, 제이 헬리, 전략적 모델이 있고, 행동주의 모델, 세대주의, 보엔과 프라모 같은 대성관계학자들과 또 보엔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대주의 모델, 하빌 핸드릭스의 이마고 모델, 또 스티브 더 쉐이즈와 인스버그가 개발한 해결 중심 모델, 이런 6가지 모델, 이 외에도 정서 중심 부부치료 모델과 가tum한 부부치료가 있는데 그건 또 이후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델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구조주의 모델은 체계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시스템, 상호작용, 상호의존, 상호관계 이런 규칙을 중요하게 보고 핵심 문제는 경계선에서 문제가 있다. 투명한 경계선을 만들어줘야 된다. 경계선이 혼미하고 또 불투명할 때 가족 간에 부부관계 안에 문제가 생긴다. 또 권력의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도 권력의 문제가 있다. 권력이 강한 쪽을 나누어 줘야 된다. 왜곡된 권력을 아주 균등하게 민주적으로 나누어지면 부부간의 문제도 많이 해결된다. 제휴, 감정적인 제휴, 삼각관계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제휴를 풀어서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구조주의는 합류, 초점, 현실 재구조와 경계선을 새롭게 만들기 같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조주의 모델은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략적 모델 제 헬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상당히 치료자가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마다 아주 대단히 전략적인 아주 전쟁에 나간
군사가 장군이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듯이 아주 탁월한 전략을 그때그때 제시해서 문제 행동의 어떤 순환, 정상의 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가지고 기법을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전략 모델이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특정 단계에 고착이 일어나는 어떤 부부간의 문제, 미해결된 그런 과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떤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과제 내주기, 역설적 지시, 긍정적 명령, 역설적인 이런 방법들이 대단히 전략적인 기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잘 익숙하게 훈련하면 전략적 모델도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런 기법 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학습 이론의 조작 원리에 입각해서 개인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어떤 조건을 바꿔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행동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신념과 인지의 변화, 이제 나중에 인지 행동까지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발전합니다. 긍정적 강화가 있죠. 인정, 칭찬, 뭐 미소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의 강화를 통해서 없던 행동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또 부족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화, 그런 문제가 있고 관계 기술을 학습해서 시행착오 또 연습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을 바꾸는데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동주의 모델의 특징이라고 말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행동, 행동 교환, 모델링, 배려하기 이런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모델은 정신역동, 정신분석, 대상관계처럼 과거 지향의 그런 모델입니다. 특별히 보현의 가족치료는 분화, 원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분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원가족의 영향이 크다. 이 과거의 문제죠. 대상관계, 과거 어머니와의 관계, 이미지의 문제가 크다. 투사적 동일치, 어떤 왜곡된 자기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는 그런 행동, 심리 기법, 심리 문제죠. 그래서 세대주의 모델은 분화, 개인의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분화가 중요하고 삼각화를 끊어버리는 탈삼각화, 그리고 개별화,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거 지향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런 세대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기법에는 분화하기 정서적 체계와 해석과 통찰, 의식과 같은 그런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고 모델, 하빌 핸드릭스, 이마고 이미지라는 부부간의 어떤 부정적인 원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부부간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죠. 부정적인 이마고가 현재 대상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계속 원하지만 부정적인 이마고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대화라는 그 기법이 아주 중요하고 인정, 반영, 공감이라는 그런 대화 기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 임하고 짝과 함께 대화 기법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죠. 중요한 기법이 이제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임하고의 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좌절감 재구조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집을, 신념의 집을, 가능성의 집을, 어떤 이미지의 집을 새롭게 좌절해서 새롭게 희망으로 재구조해 나가는 그런 기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결 중심 치료, 더 쉐이저 인스버그,
해결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열고 강점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개념들이죠. 문제 중심 사고에서 과거 중심에서 미래 중심, 희망 중심 사고로 사고의 개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법으로 목적 지향의 질문들, 해결 중심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모델들의 특성을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모델들의 초점을 맞춰서 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고 다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잘 익히면 나중에 부부 상담 실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두 가지 자기가 관심을 갖는 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실습하고 그 개념과 그 목표 기법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